연결 인터뷰 시간입니다. 거실 벽에 붙어있는 단말기, 흔히 인터폰이라고도 부르는 월패드. 최근 전국 700여 개 아파트 세대에서 월패드의 카메라가 해킹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자유롭고 사적인 공간인 집이 해킹되면서 사생활 노출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해당 영상이 어디서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 건지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은 현재 사생활 영상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 보안업체 스틸리언에서 부사장을 맡고 계신 신동휘 화이트 해커 모셔서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이 털렸습니다. 네. 이게 애초에 이걸 해킹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간단한 문제인가요?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단할 수 있는데 막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어렵게 막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왜냐하면 공격하는 사람은 아주 취약한 부분을 먼저 공격하려고 할 테니까 네, 이제 그 부분만 찾으면 되는 거고 막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곳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월패드가 특히나 해킹에 어떤 부분이 좀 취약했던 거죠? 월패드가 취약했던 이유를 살펴보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놓고 보자면 뭔가 수사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추론을 해보자면 네. 기본적으로는 뭔가 인증이라든가 접근 제어, 그러니까 뭔가 여기 누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제 철벽을 쳐놔야 되는데 그거를 안 쳐놓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게 문제일 거고요. 이제 이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환경적으로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보자면 관심이 좀 소홀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결이 여기저기 막 되어 있는데 그럼 연결이 여기저기 되어 있고 세대 간에도 연결되어 있고 관리사무소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그 부분이 어떻게 잘 연결되고 있고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지켜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못했던 거죠. 사실 월패드를 요즘 신축 아파트를 비롯해서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런 사건이 많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해킹을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입주민들은 어쨌든 당했잖아요, 지금. 네, 너무 그 리스트 돌고 있거든요. 네, 돌고 있죠. 엄청 충격받으실 것 같아요. 내 집이 털렸구나. 내가 그렇게 한 인터뷰 보니까 내가 그냥 사실 편하게 다니다 보니까 뭐 샤워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너무 편하게 있는 곳인데 그곳이 털린 거예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좀 이게 개인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여기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그 월패드에 내가 카메라를 가리는 것 이외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월패드만 놓고 보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관심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월패드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중앙에서 뭔가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들을 누군가 지켜보고 얘가 안전한지 봐줘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들어온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세대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경로들 중에 어떤 건지는 수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참 안타까운 거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해당 영상이 지금 다크웹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약 800만 원 가량 네. 팔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추정이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돈을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공격자 입장에서 보면 목적은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게시물을 올려놓고 뭐 금액을 정해놨잖아요. 어느 정도. 네. 그 목적은 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다른 목적을 하고자 했다면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전개가 다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돈으로 받고 싶으니까 내가 이거 했어. 그리고 얼마야? 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목적이 내가 다른 정보를 취하고 싶거나 다른 형태로 뭘 하고 싶다고 하면 공격자는 기본적으로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리지 않는 거죠. 알리면 내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약간 과시성을 가진 해커인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좀 오래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요? 근데 나 잘해 라고 얘기하고 싶은 내가 사람도 너희 있겠죠. 집까지 털었어. 내가 그럴 이렇게 수 한국의 있죠. 아파트를 털었어라고 네. 하면 사실 들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지켜보고 있는 해커 입장에서는 이제 좀 경각심을 주겠지.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내가 더한 것도 할 수 있어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분명 목적을 갖게 되는데 본인도 뭔가 시간 투자를 한 거고 뭔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현실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아, 분명한 그렇군요.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랜섬웨어라고 대부분 내 컴퓨터에 파일도 암호화돼가지고 맞아요. 돈 내라고 좀비폰 하잖아요. 만들어버리는. 그럼 그 이유도 보시면 돈을 내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경제적인 이제 뭔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돈을 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드러내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숨는 거죠. 그러면서 정보를 훔쳐가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해킹이라고 하면 뭐 정부기관이라든지 어떤 나라라든지 특정해서 좀 국가기관이라고 생각 지금 범위가 넓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개인의 범위에서 뭐 스마트폰 정도까지는 해킹했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들었지만 이번엔 좀 가정집이라고 하니까 이게 타겟이 좀 범위가 더 확대된 게 아닐까. 타겟이 그러면 왜 확대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그다음에 집에서 쓰는 PC 이런 것들이 많이 공격을 당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보안 수준이라는 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걔들이 보안 수준이 올라가 있으니까 공격자들은 얘를 공격하려면 비용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요.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경로가 있으면 더 적은 시간을 들이고 적게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잖아요. 뭐 돈을 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경로가 생긴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정부기관이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게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가정집 인터폰, 월패드 같은 걸 네. 해킹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또 분석을 할 수 있군요. 네. 근데 국정원이 이제 서울에는 아파트 자동제어 시스템이 해킹된 걸 확인했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졌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이 정말 무서운 건 네, 무방비로 그냥 우리 집이 우리의 일상이 노출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이건 다른 범죄에 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이거는 네, 촬영이라고 하는 아주 어찌 보면 자극적인 뭔가의 결과를 공격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네. 근데 이게 월패드에 어떤 기능이 있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월패드에 뭐 대부분 조명을 껐다 킬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가스를 잠글 수도 있고요. 문을 열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나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더 나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에게 너 집 이렇게 다 보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집에 어떤 세대에 특정 누군가를 내가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찾아낼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소름 그래서 돋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듣는다던가 아니면 들어가는데 문을 못 열게 한다던가 아니면 조명을 계속 꺼버린다던가 그런 행위들도 할 수 있잖아요. 껐다 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악의적인 행동들은 충분히 더 만들어낼 수 있기는 하죠. 특히나 이렇게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니까 네. 이런 일들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또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더 좀 소름 끼치는 네. 부분인데 근데 들어보니까 이 해킹 방식이 그렇게 또 새로운 건 아니라고 그래요. 6년 전에 네. 이런 해킹 방법이 시연된 적이 있다 그래요. 네, 이런 이제 보통은 이제 세대 간에 있는 안에 있는 기기들이 새롭게 등장하면 대부분의 이제 분석을 하거나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기가 등장했다, 우리가 분석해 볼 게 생겼다고 하면서 분석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컨퍼런스나 아니면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 이미 등장했던 주제들이기는 해요. 들이긴 한데 소홀한 거죠. 그렇게 등장했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이슈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부분으로 생각할 게 이게 다 비용이 드는 문제거든요. 비용을 들여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 비용을 누가 낼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마땅히 규제도 없다고 하면 굳이 할 이유가 없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분석하실 때 어쨌든 이렇게 화이트 해커분들도 같이 전문가로 참석하셔서 분석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집에 있는 거 뜯어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사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킹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취약점들도 파악하신 거 아닐까요? 근데 근데 파악을 해서 이제 컨퍼런스에 발표를 하죠. 하지만 그걸 제도화시키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건 역시나 또 비용 다른 문제이기 얘기가 되는 거죠. 때문에. 비용으로 귀결이 되게 되죠. 그걸 사실 정부는 그 컨퍼런스의 존재 자체를 모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알긴 알죠. 알긴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느냐, 비용을 얼마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이제 좀 흐지부지 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어떤 좀 대책들이 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아까 개인 차원에서는 사실 월패드를 가리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셔서.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월패드만 놓고 보자면 개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라는 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단지에서 여러 시스템들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규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최초로 만들 때 뭔가 건설을 할 때 좀 더 뭔가 보안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던가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게 월패드가 눈에 드러나서 월패드를 생각하는 건데 생각해 보면 내 개인을 누가 바라보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내 개인의 어떤 중요한 정보를 누가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도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건 하나의 사례예요. 네. 월패드라는 하나의 사례인 거고 다른 길이 있으면 그것도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안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수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고 잘 따라 주시는 게 좋죠. 뭐 비밀번호를 어렵게 한다. 아니면 여러 사이트 비밀번호를 다 다르게 한다. 업데이트 충실히 한다. 이런 내용들을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고 항상 따라온 얘기인데 좀 사람이니까 지키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도 나 자신을 지키려면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아, 자, 반드시 암호 설정을 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업데이트를 보완을 하고 네. 카메라 렌즈에 우선 월패드는 가려야 된다. 네. 이런 정도 대책을 마련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동희 화이트 해커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